사랑스러운 분이요. 뭔가를 해주고 싶은 사람이었어요. 다음 주 화요일 5월 23일이죠. 여러 가지로 역사적인 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정식 재판이 열리는 날입니다. 이거 기억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 서거 8주기. 어느덧 8년이 됐어요. 바보 노무현이 그립다. 이런 글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때를 맞춰서 노 전 대통령의 삶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가 곧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영화 시사의 후기, 이 영화 보지 마라. 왜? 도대체 영화를 어떻게 만들었길래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아시는 분들은 감을 잡으셨겠죠. 다큐멘터리 영화 노무현입니다를 만든 간땡이가 분 감독 이창재. 안녕하세요. 연출을 맡은 이창재 감독입니다. 예. 역시 목소리 보니까 간이 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바닥에서 한 5천만 분의 1쯤 되는 분이죠. 오동진 영화평론가.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방송 처음 나오셨습니다. 네. 예, 광팔 좀 하십시오. 이 바닥에서 광팔당을 갑니다. SBS 라디오 하도 오랜만에 왔어요. 그러셨어요? 예. 자주 오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용현 시사평론가. 안녕하세요. 예. 비주얼은 영화평론가 같으신. 네. 문화평론도 간혹합니다. 간혹하세요? 네. 영화에 대해서 좀 아세요? 영화 좀 알죠. 좋아하죠. 너무 영화 좋아하죠. 많이 알아요. 많이 알아요? 예. 그럼 그렇게 앞으로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전문가예요. 그럼 영화 앞으로 많이 아예요. 네, 오동진 평론가께서 술 많이 취하셨고 그 다음날 못 일어나면 대신 네. 나오세요. 그럼 매일 드실 것 같은데 안 돼요. 우리 둘이 그런 관계는 됩니다. 자, 노무현입니다. 어떤 영화인지 소개하기 전에 이 영화 왜 만드셨어요? 이런 질문 받죠? 네. 저도 사실 좀, 시간 지나도 좀 모호하긴 해요. 예. 그런데, 예전에 그때 광화문 2009년 노제 때 나갔을 때, 더운 날인데 제가 정장을 입고 나갔더랬어요. 예. 그런데 그때 행사 진행이 그렇게 자연스럽지는 않았고, 근데 3시간 동안 거의 하는 와중에 땀이 비 오듯 하는데 눈물이 잘 안 나는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 진행자분들이 그걸 잘 끌어주지 않았고, 그게 당신들한테 첫 행사다 보니까 좀 서툴렀던 거죠. 그날 3시간 동안 그래 있다가 땀만 진탕 흘리고 왔는데 마음에는 뭔가 이렇게 좀 엉어리가 졌습니다. 그냥 가서 좀 시원하게 한번 울고 왔더라면. 예. 근데 그게 2년, 3년 지나도 안 가고 가끔 유튜브나 이런 걸 보면서 계속 제가 뭔가 충을 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근데 사회 보니까 돌아가신 지 5년, 6년이 지나도 안 만드시길래 저라도 저희 방식대로 추모를 해야 되지 않을까. 또 당신을 기려보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좀 시작을 했었죠. 생각해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다큐가 꽤 있을 것 같잖아요. 예.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만들었던 것은 이제 그럴 때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가끔 드리는데 아주 커다란 사회적 재앙이나 그런 어떤 심정적 좌절이나 이런 것들 겪으면 시간이 필요해요. 그 정리할 시간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가사키나 히로시마에 원폭이 떨어졌다. 예. 근데 그거 히로시마 내 사랑이라는 영화가 만들어지기까지 한 17년 걸려요. 그 정도 걸리거든요. 이게 경과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마음이 우리가 있으니까 이거 바로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누가 세월호 다큐멘터리 만들겠다고. 절대 만들 수가 없거든요. 이 시간이 걸려요.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그리고 객관적으로 좀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걸리는데 지금 그럴 때가 된 거죠. 시대도 바뀌고. 우리 정봉주의 정치쇼가 정치를 연성화시키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각 당의 의원들이 오면 무장 해제시키는 프로그램.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웃어야 되는데 오늘은 웃을 수가 없네. 그러니까. 근데 저는 그래도 웃기겠습니다. 그렇죠. 네. 왜냐면요. 제 감옥 들어갈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막 사람들이 울고 있길래 울지 마라. 우리가 울으면 너무나 행복해할 사람들이 있다. 그들을 보고 웃지 마라. 울지 마라. 웃어라. 웃으면서 싸우자.
노무현 대통령 얘기하면서 이제 울지 말아야 돼요. 그렇죠. 네. 왜 울어요 우리가? 우리가 울면 근데 제가 음습한 곳에서 낄낄거리는 사람들이 제가 있는데. 장단컨대요. 예. 우리 정봉주 의원께서도 예. 네, 울 겁니다. 네. 이 영화 보면 막 짜증나요. 막 너무 눈물이 나서 네. 어쨌든. 근데 참고로 저는 안 웁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안 봅니다. 저는 세월호 아이들 그 핸드폰에서 나온 동영상 네. 아직도 안 봅니다. 제가 보는 날은 언젠가 올 겁니다. 네. 그냥 안 보죠. 어떻게 봐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거 본 사람도 독한 사람들이야 이런 사람들. 영화 보지 마세요. 영화 감독 망하게. 큰일 났네. 저기 홍보하는 우리 조기영 씨 지금 2% 괜히 나왔다 지금. 아니에요. 지금 표정 관리가 안 돼요. 저럴수록 더 보거든. 그렇죠. 아니, 저는 보셨어요? 보려고 했어요. 근데 지금 안 보고 와서 평론하려고 주말에 그러는 거예요? 최근 들어서 이 정치에 부쩍 관심이 많아진 우리 중학교 아들이 있어요. 예. 중3 아들인데 이 정치쇼 영향인 것 같아요. 아하. 그런데 이제 얘가 무슨 다큐멘터리를 자꾸 보고 싶어 해요. 무현 두도시 이야기 보고 싶어. 그래서 같이 봤거든요. 근데 이번에 노무현입니다가 나오는데 이번 주말에 예매하려고 그랬는데 탐해진이에요, 전석. 그러니까 이게 이번 주에 볼 수가 없어요. 시간을 두고 다음 주에 미리 이제 예약을 걸어서 봐야죠. 그래서 저는 이거 그냥 포스터 보자마자 봐야겠다 생각한 게. 그 보러 갔네. 주말에 보러 가려고 그랬는데. 예, 그런데 이 감독님의 이 성함은 좀 낯설었어요. 예. 뭐 만드신 분이지? 그랬는데 저도 야맨가? 영화 많이 좋아하는데 예. 과거에 이제 필모를 쭉 한번 찾아보니까 이게 이제 영화 평론가 전직하고 이제 전직이 아닌 사람하고 차이죠. 저는 이제 바로 아는데. 그러니까 예. 저는 몰랐어요. 모르는 거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 만드신 영화의 다큐 제목은 익숙한 게 있더라고요. 뭐가요? 목숨? 네. 그건 제가, 저거 봐야지 했는데 놓친 게 있어요. 그래서 IPTV로도 이제 요즘 많이 보니까 저거 봐야 되겠다 하고 이제 킵해 놓은 건데 못 뺐는데 과거 연출만 하신 게 아니라 기획도 하시고 제작도 하시고 했으니까 눈에 딱 들어온 건 이제 소녀 X 소녀라는 작품이 있어요. 네. 이분 취향은 좀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아니 그거는 네. 제가 대학에 몸담고 있다 보니까 교수로 계시죠? 예, 예. 학생들 작품을 이제 아하. 펀딩을 받아온다든가 기획을 해서 작품을 그때는 CJ에서 같이 받아갖고 그냥 학생들도 좀 발전할 기회를 주고 또 작품도 만드는 그런 차원에서 좀 확 열린 아이템으로 고향은 경남 어디시네요? 예, 마산입니다. 예. 왜냐면 액센트가 그 경북하고 경남하고 또 틀리거든요. 근데 학생들의 작품이 여럿 있고 예. 저도 대학에서 가르치니까 근데 특별히 어디서 깔찍을 들이대세요? 애정이 가서 이 CJ의 펀딩을 무려 받아줬다고 하는 거는 작품에 관심이 있으셨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감독님 로리탄가 뭐 이런 생각 잠깐 했습니다만 예. 또 오늘 보니까 너무 중후하신 분이고 우선 그 처음 노무현입니다. 봤어요? 네, 처음 뵀어요. 처음 본 분한테 그렇게 원래 말이 많아요? 아니에요. 노무현입니다는 이렇게 돼 있어요. 감독님 조남은 낯설다. 아하. 일반인 입장에서. 예, 일반 입장에서. 그런데 주연 노무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이거 무조건 봐야 되는 영화라는 생각이 퍼뜩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그 영화 아니고 변호인 같은 거 아니고 감독 아무개지만 주연 노무현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다큐 영화입니다. 제가 알죠? 우리는 문외 아니지만 드는 느낌이 네. 주연 노무현 딱 쓸 때는 이창재 감독이 이 정도 난 할 정도의 내 모든 걸 걸었어. 이런 그렇죠. 뜻 아닌가요? 그 느낌이죠. 네. 아유, 감히 이렇게 이렇게 붙였으면 그 영화를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보셨어요? 봤죠. 예. 저는 평론가잖아요. 아니 은근히 별거 아닌 것 같고 우리한테 경쟁력을 드리시네. 네, 보면서 그렇지 이거 한번 정리할 때 됐다고 생각했어요. 시대적으로 정리해야 되고 우리가 아까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울지 말자. 예. 정말로 사실은 좋게 떠나보낼 때가 됐어요. 노무현 전 대통령 우리 아직도 붙잡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분도 편치 못하실 거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붙잡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영화 보면서 저도 그 뒷부분 보기 정말 힘든데 보면서 사실은 그렇게 정리하고 새롭게 좀 새로운 세상, 새로운 시대에 살아가자. 뭐 이런 생각했죠. 이게 굉장히 진부한 표현인데요. 이 진부함 속에 모든 영화는 사실 심파의 진심이 있다고. 예. 네. 진부함 속에 뭔가 그 보석 같은 진심이 있어요. 진정성이 있고. 그걸 담고 있는 작품입니다. 그분을 우리가 이제 보내드릴 때도 됐겠죠. 문재인 대통령도 나오시고 그랬는데 그분 주위에 있었던 그 봉투 받으시는 분들 그분들은 보내드리기가 싫어요. 아직도 할 일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네. 봉투 받고 기사 나오니까 사표 내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앞뒤가 똑같은 그런 분들 우리가 보내드리기 싫어요. 아니 그 도망을 못 갈 것이 예. 어제 또 파격 인사가 있었습니다만 예. 윤석열 검사가 예. 서울중앙지검장이 됐잖아요. 이영렬 지검장이 후임으로 딱 내정이 되니까 예. 그냥 기자들 국민들 다 깜짝 놀라면서 못 도망가겠구나 예. 이 생각을 다 하게 됐죠. 우리 영화 평론가 감독하시는 분들은 검찰에 대해서 또 잘 모르시잖아요. 아유, 알죠. 여기 이분은 착한 사람이고. 예. 저희 아니 이제 검찰에 예. 인사 때마다 네. 빅4에 대해서 관심이 다 쏠려요. 근데 지금 정기 인사 때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만큼 청와대 뜻이 강렬하다는 건데 빅1이 중앙지검장입니다. 네. 빅2가 문제가 되고 있는 안택은 검찰국장. 국장. 예. 그다음 빅3가 중수부장. 빅4가 공안부장. 이거예요. 근데 빅1, 2가 만난 거예요. 1, 2 펀치가 돈을 주고 받았다? 이건 역사적 사건이죠. 예. 그래서 너네가 8년 전에 뭘 했냐? 그분을 죽음으로 몰고 가지 않았냐? 노무현입니다. 그 영화예요, 바로. 그렇게 연결이 되는군요. 그럼요. 그리고 검찰 얘기 왜 하시나 했더니 연결이 TV에서 되네요. 그 토론할 때 오죽했으면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쯤 되면 막 하자는 거죠라는 얘기를 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나무인이었던 거고. 검사들과의 대화. 그리고 뭐 저는 그 당시에도 그런 기억을 나는데요.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대학 안 나왔다고. 얼마나 그 이사회 그 엘리트들이 공박을 했습니까? 저는 그래서 영화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김지훈 감독하고 유승환 감독이 성공해야 된다. 네. 그 두 사람이 대학을 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사회에서도 대학을 안 나온 사람이 뭔가 그 더 큰 성취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 그게 정치판에서 니네들이 그런다면 영화판에서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좋은 영화를 만든다는 걸 보여줘야 예. 된다. 이런 얘기까지 했을 정도였죠. 지금 막 댓글 올라와요. 영화 얘기한다고 모아놓고 당신들끼리 무슨 그러니까. 정치 방담.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영화 도대체 무슨 영화입니까? 왜 보지 말라 그랬어요? 그 답을 기다리다가 아직 이 방송 다른 거 일하러 가야 되는데 방송 끊지를 못하겠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네. 사실은 이 얘기를 제 와이프한테 했어요. 너 보지 마라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와이프가 우리 와이프가 미국에서 살았거든요. 예.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시고 노제 때 왔어요. 미국에서. 아하. 그래서 서울시청 앞에 갔었는데 그때 너무 울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기억이 나서 야, 너 이 영화 못 볼 거야. 너 보지 힘들 마라. 거다. 보지 마라.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한 거죠. 이게 일종의 역설인데 보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보기 힘든 영화. 정말 그걸 다시 어떻게 보면 되새기고 싶지 않은 그런 얘기일 수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보지 마라. 보지 마라. 네, 이런 얘기가 나온 거죠. 2016년 4월 13일 만들어야 되겠다. 결심을 했다고요? 예, 사실 4년 전에 이미 좀 시작을 했다가, 가까운, 지인 중에 이제 국정원에도 있고 또 국회의원 한 친구도 있고 했는데, 물어보니까 제가 본업을 좀 걸어야 될 정도로 위험하더라고요. 그냥 그건 말이 안 된다. 블랙리스트에 안 올라가셨어요? 예, 그때는 시작을 안 한 단계니까. 예. 아니, 그 시작을 안 해도 그 블랙리스트에 안 올라간 분을 우리가 모시나? 역량이 좀 따르는 사람. 똑똑한 사람들이 예. 그래서 그 준비하다가. 준비 일을 이제 그때 접지도 어쨌든 게 이제 그 상영관만 확보된다면 예. 투자는 어떻게 해보겠다 했는데 상영관 제가 계속 이제 CJ랑 일을 했기 때문에 CJ 쪽부터 롯데 지인들까지 다 물어봤는데 세월호보다 더 민감하게 반응하더라고요. 이거는 노무현 노자도 꺼낼 수 없다고 예. 변호인 이후에 얼마나 많은 탄압이 왔는지 저 밑에서 모른다고 요즘 좀 밝혀지고 있는데 그렇죠, 예. 그렇죠. 어마어마했다. 청문회를 통해서 이게 코미디예요. 그러니까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이런 거 아니에요. 야, 변호인 같은 거 왜 만들게 해?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거 누가 만들었어? CJ래. 그래서 CJ 이미경 부회장 쫓아내고 뭐 거기 뭐 세무조사하고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CJ가 만든 게 아니에요. 그렇죠. 변호인은 뉴가 만든 거거든요. 네. 뉴. 그러니까 코미디야. 잘못 알고 있어. 잘못 알고 있어하고 잘못 알아갖고 잘못한 탄압을 회사를 해. 탄압한 거야. 예. 이게 무슨 세상의 코미디예요. 정확히 알고나 탄압을 하든가. 그렇죠? 그러니까 명백하게 저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사악한 정도전이라고 생각해요. 네. 자기가 정도전. 예, 그러니까 정도전은 왕은 우리 조상님인데 그거 좀 이해를 했구나. 나 방송하기 싫어지네. 지금 의도하신 거 아니에요? 의도하신 거 까먹었어요. 어쨌든 왕은 앉아서 들어가서 구중궁궐에서 놀고 있고 예. 혼자서 다 국정을 주물렀는데 그 사람이 지금 이런 문화계에 다 이런 거 만든 거잖아요. 제가 어저께 블랙리스트 어워드라는 걸 했어요.
이전에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상. 이건 세계 유일의 상. 이거 굉장히 귀중한 상이다. 그래서 제가 세 부분의 70억분의 1의 상. 그렇죠. 그런데 그 얘기하면서 많은 사람들, 예컨대 도정환 의원 같은 경우 나와서 얘기할 때 어떤 해당 당사자가 있으면 그 어머니나 아버지한테 무슨 상이 가야 되는데 이 사람이 블랙리스트라고 어머니하고 아버지한테 줄 상도 안 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세상이 정화되어 있었는가. 얼마나 재갈을 물리려고 했었는가 이런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창재 감독이 노무현입니다를 만들겠다고 하면 감옥 안 간 게 다행이죠. 그래서 4년 동안 준비하다가 이제 작년에 예, 작년에 4월 13일 출구조사 그 총선 출구조사 나오는 시점에 그 제작사 대표로 계시던 그때 최나경 PD가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한번 시작해보자. 바뀐 것 같다. 예. 이 정도면 저한테 왔으면 1월에 시작할 텐데 1월에 제가 이미 민주당 일당되고 가반 제대로 무너진다. 그거 다 예견했잖아요. 여론차 쫙 해보면서. 저를 미리 만났으면. 그랬네요. 개봉이 좀 더 빨라지고. 빨리 만나실 걸.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그때 뭐 간단했는데 내년 8주기는 쓸쓸하게 혼자 보내게 하시지 말자. 8주기만큼은 딱 맞춰 하자 했는데 그때 당시 여건으로 봐서는 뭐 저희들은 안 되면 8주기 때 그때 한 뭐 5,000명, 3,000명도 모이시는데 틀고 그다음에 온라인으로 그냥 뿌리고 잠수 타자까지 이야기를. 그리고 이제 집안도 다 망했으니 튀자. 저 뭐 안식년 가던 저분은 캐나다 간다고 그러고 그렇게 할 정도 됐는데 비장한 가면 독립운동을 하셨네. 아니 저 정도면 뭐 그런 정도 비교 안 되고 독립 영화인들 중에서는 이거보다 훨씬 더 그냥 전선에서 싸우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N 프로젝트라고 한 거죠? 예, 그걸 N도 그걸 국정원 쪽에서도 우선 게 국정원 쪽이 아니죠. 그게 아는 친구가 아는 끝까지. 친구가 국정원에 있죠, 그냥. 예. 끝까지 이거는 아무 소리 없게만 조용히 해. 그렇게 해갖고 환경이 바뀌었을 때 틀리든지 아니면 아주 조용히 한다면 너까지는 안 가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까지를 들었는데요. 이창재 감독의 N 프로젝트면 그건 뭐 뻔히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옛날 학생운동할 때 우리들끼리 그 가명을 쓰거든요. 국정원으로서는 다 아는데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도 이제 노무현입니다 이렇게 아주 들이댄 거보다는 이제 좀 약간 예각을 피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웃기냐면요.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요. 원래 이제 봉준호 감독의 괴물. 근데 원래 2가 만들어지려고 해서 2. 괴물 2. 네. 그래서 투자 다 받았어요. 근데 그게 바로 엎어졌어요. 왜냐하면 그 괴물이 이번에 한강이 아니라 청계천에서 나오는 거거든. 이명박 정부 때. 청계천에서 나와야 얼마나 큰 게 나오겠어요. 아니, 어쨌든, 그러니까, 어떻게 니들, 영화판에 그렇게 얘기한 거야. 어떻게 니들이 감히 청계천에서 괴물이 나오게 하느냐. 그래서 그 영화 투자 다 철회되고, 그 유수의 영화사가. 그러니까 이건 뭐 이렇게 탄압받고 억압받고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코미디예요. 아니 이건 이러면 그 성공할 뻔했다. 청계천에서 괴물 쥐가 나오는 거야. 그거 괜찮은데? 괜찮은데? 그 어마어마한 쥐. 어마어마한 쥐가 쇳바닥에 옆으로 나왔다 들어가는 거야. 깜짝 놀래요. 깜짝 놀래요. 이 N 프로젝트는 잘 잡으신 주제예요. 제목이에요. 안 걸려요. 왜냐하면 이 노무현 대통령은 R이에요. 영어 이니셜이. ROH를 타임즈에 보시면 프레지던트 로 이렇게 쓰기 때문에 그렇죠. N 프로젝트는 다 무슨 녹색창 프로젝트에 이렇게 착각할 가능성이 있어서 의도적으로 잘 이렇게 틀어서 붙이신 걸로 보여집니다. 아니 근데 노무현 말씀하시네. 대통령의 영어 이름을 몰랐을 수 있어요. 그런가요? 그럼요. 그냥 무조건 넘어가는데 눈빛이 흔들렸어 아까 보니까. 그래도 대학 교수신데요. 누구요? 이분이죠. 이 감독님. 아니 뭐 대학 교수가 낮에는 교수 밤에는 고수 뭐 이런 분 교수분들한테 이러다가 농담이었습니다. 네. 특정 직업을 비하는 게 아니고 이분을 비하는 거예요. 괜찮아요. 자 그래서 이제 프로젝트 얘기가 진척이 안 되네 이런 문제. 실제 이제 4월 13일 날 하자 하고 바로 이제 앞에까지 이제 쌓아왔던 기획들이 있으니까 시작을 했는데 그다음부터 좀 이렇게 뭐랄까 좀 위에서 도와주시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하늘에서 그분이. 왜 그러냐면
일주일, 열흘 정도 지났는데, 그냥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그때 4년 전에 그 영화제, 부산 영화제에서 그때 술 마시면서 나는 하겠다 했는데, 그 옆에 앉아있던 아주 안 친하던 친구한테서 연락이 온 거예요. 혹시 그때 기획했던 거 그거 안 해요? 이러더라고요. 엊그제 내가 하겠다 했는데 하니까 제가 좀 투자를 부분이라도 하면 안 될까요? 뭐 제가 그런 영화를 지금까지 영화를 하면서 한 번도 그런 전화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유명하지 않으니까. 근데 그렇게 마음이 찌릿했는지 열흘쯤 제가 기억합니다. 4월 13일, 4월 23일이니까 그때 연락을 받아서 내가 부분 투자를 하겠다. 시작을 해보자. 그건 대박 났네. 그렇죠. 대박 난 거예요. 대박 났어요. 정확하게 안 거예요. 영화가 터질 거라는 거.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 영화가 저는 그 기관 투자자들은 말도 못 꺼내겠는데 그 다음부터는 전부 지인들, 자기 이름도 진즉이 저하고 좀 친하게 지내지 그냥 은행에 돈밖에 없는데. 지금이라도 슬쩍 숟가락을 얹고. 이 영화가 오 감독님. 전주영화제에서 5월 초에 상영이 됐었거든요. 전주영화제에서 주로 오 감독님 5월 이런 데 하고 노네요. 그렇죠. 주로 그때 제가 이제 활발하죠. 그 다큐멘터리 3편이 화제를 모았었는데요. 국정교과서라는 다큐멘터리죠. 그다음에 직지 신경할 때 직지. 그 영화도 다큐멘터리도 굉장히 화제를 모았고 전주영화제에서 이렇게 지나가면서 물어보는 얘기, N 프로젝트, 노무현입니다. 봤어? 뭐 이런 거였죠. 그러니까 영화제는 이제 플로어에서 흘러다니면 지금 어떤 영화가 화제구나. 뜨고 있구나 이런 것들. 그리고 그게 민심이고 시대 정신이고 시대 흐름이니까. 평론가 아무리 얘기를 하고 뭐 등등 그럴 필요 없고요. 그 영화제 현장에서 극장들을 이렇게 떠다니다 보면 들리는 영화들이 있어요. 그거 봐야 돼. 그거 봤니? 그 표 있니? 뭐 이런 얘기. 그러면 그 영화가 지금 화제를 모으고 있고 그 영화제 이후에도 화제를 모을 것이다라는 어떤 느낌이 오거든요. 노무현입니다. 그랬어요. 저가 전문가는 얼마나 했다고요? 그러니까 노무현입니다. 네, 이 영화의 그때 이제 영화제에서 떠다니던 소문은 뭐 개봉하면 뭐 어마어마한 관객이 몰릴 것이다. 대박 날 것이다. 어차피 오동진 평론가가 하니까 500만까지 가죠, 뭐 그냥. 뭐 그러시죠, 뭐. 400만 하면 오동진으로서는 좀 기스가 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인생이? 왜냐면요. 원앙 소리가 280만 했고요. 그다음에 리마 500만 했거든요. 500만 했어요? 500만 했어요. 와.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 그렇죠. 저도 6번이가 봤어요, 그거를. 500만이면 얼마를 버는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벼랑간에 저렴하게 가세요. 조금 우아한 그 프로에서. 그러니까 돈 얘기요? 그럼요. 그렇죠. 안 할게요. 어쨌든 얼마쯤 벌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10,000원짜리 입장권을 사면 3,000원이 수익으로 돌아간다. 그럼 7대3. 3,000원 곱하기 500만 하면 얼마죠? 150억이요? 네. 150억인가요? 그렇죠. 150억. 네, 그렇죠. 저는 오동진 평론가님 말씀이 정답이라고 들리는 게 이제 우리가 뭐 몇백만 다운받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하잖아요. 그럼 책을 갖고 오거나 또 영화 홍보해달라고 해요. 그럴 때 제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여기서 하지 않아도 여기서 이것을 강하게 얘기하지 않아도 세상의 흐름이라고 하는 거는 바꿀 수가 없다. 좋으면 볼 것이고 안 보면 안 좋으면 안 본다. 근데 저렇게 말씀하시면 이미 이거는 500만 간 거예요, 그냥. 아니, 근데 저는 500만은 좀 낮게 보신 것 같아요. 전 이 대선을 지낸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거보다 좀 넘길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근데 넘길 수 있다고 보는 것이요? 조금 이따 말씀하시고 광고 듣고 가겠습니다. 광고 저희는 2부에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정봉주의 정치쇼 2부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다큐멘터리 영화 노무현입니다를 만든 이창재 감독 그리고 오동진 영화평론가 최영일 반영화평론가 메인 시사평론가 모시고 말씀 나눠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시죠. 얘기를 하던 것이 그러니까 왜 이 영화가 500만을 넘길 것이다. 뭐 1000만도 갈 수 있다. 그 다큐멘터리로는 뭐 초유일이죠. 사실은 이게 좀 상상 같은 얘기를 드리는 게 홍보대사가 너무 확실한 분이에요. 현직 대통령이 이 영화의 홍보대사예요. 그래요? 제 생각에는. 현직 대통령이 누군데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노무현의 친구 문재인입니다. 대통령 후보였는데 이제 노무현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친구죠. 라고 이제 바뀌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이 앞선 참여정부 시절의 노무현 대통령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정치인으로 만들어냈다고 봐도 과언은 아니죠. 그렇죠. 사실 그 친구 관계에서는
당신은 정치하지 마시오 이렇게 얘기했다고 전해져요. 하지만 이게 운명이다. 노무현의 친구인 죄로 업보로 어쩌면 대한민국 정치를 책임져야겠구나 해서 대통령이 된 분이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니까 이 노무현입니다를 왜 봐야 하는가. 문재인을 알려면 노무현을 알아야 되고 또 이제 노무현을 알면 문재인을 알 수 있으니 그러네요. 지금 이거는 뭐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정치판의 교과서 같은 다큐멘터리가 될 것 같아요. 이 영화는 기본적으로는 그 기본적인 형식은 인터뷰 다큐멘터리. 인터뷰. 맞아요. 예. 맞아요. 인터뷰. 그렇죠. 언제 시기라고 하는 건 없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주인공은 지금 세상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후티지죠. 자료화면도 많이 쓰일 수밖에 없고 그 자료화면 중간중간에 현재 생존해 있는 그를 기억하는 노무현을 기억하고 노무현을 사랑했고 노무현의 어떤 그 정치적 노선을 지지했던 그런 사람들의 인터뷰가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인터뷰 다큐멘터리는 기본적으로 약간 좀 지루할 수 있어요. 같은 얘기가 반복될 수도 있고. 그런데 이 인터뷰 다큐멘터리 노무현입니다가 중요한 건 뭐냐면 특징적인 건 뭐냐면 사람들이 그를 기억하는 모습이 매우 구체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 자기의 기억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변화의 어떤 그 흐름이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러니까 같은 얘기가 반복되지 않고 내가 기억되는 것들을 그들이 어떻게 그 같이 기억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거고요. 영화는 결국은 자기 동일화의 예술이거든요. 영화를 보면서 자기 동일화를 끊임없이 시키잖아. 아, 나랑 똑같구나. 저기 나오는 인물이 나랑 똑같구나. 저기 나오는 인물이 얘기하는 것이 나랑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구나. 이런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노무현입니다는 전 국민에게 자기 동일화를 강하게 시키는 영화라는 거죠. 그래서 폭발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여기 또 극적 요소, 이 드라마틱한 요소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확 끌리는 게 이 팜플렛에 보면요. 수십 명의 관련자들 인터뷰를 하신 거예요. 그걸 이제 편집을 하신 일단 건데. 문재인 대통령 무조건 나왔겠네요. 네. 나와서 나오죠. 인터뷰를 생각보다 좀 오래 했거든요. 3시간 반을 했는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좀 쓸만한 내용이 별로 안 나와서. 왜냐하면 이분이 좀 너무 겸손하세요. 그리고 조금 말씀이 좀 건조하시잖아요. 건조하시고 이렇게 노무현 대통령 이야기가 나오면 당신이 싹 빠져버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서술이 되는 거예요. 역사적 서술 계속 반복적으로 당신과 관계에서 좀 이야기했으면 하는데 그 부분을 너무 안 하시고 그냥 오로지 그러니까 되게 특히 뭐 그 이빨 빠진 이야기 같은 게 좀 유명했죠. 그 당신이 그 문재인 대통령 이빨이 빠져서 그때 당시에 청와대 시절 넘경무로 그 이야기를 물어봤는데 제가 노무현 대통령도 이빨 빠졌어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당신이 이빨 10개를 빠졌다는 걸 좀 말씀을 해서 청와대가 얼마나 힘들은지를 듣고 싶었는데 그걸 여쭤봤더니 맞아요. 노무현 대통령도 이빨이 빠졌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주 특이하신 분이에요. 지금 대통령.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다 그 죽은 사람과 내가 가까웠다는 것을 드러내고 싶어 하잖아요. 내가 그 사람과 그때 어디서 술 마셨어. 뭐 그와 특별했던 뭔가의 얘기를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싶어 하는데 그런 얘기를 안 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영화 후반부에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그 유서를 그 읽어가는 장면에서는 그러니까 얼마나 참을성이 강한 사람이라는 걸 또 보여주는 대목이고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노무현에 대한 기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모든 구체적 행보가 개별적인 행보, 다 각자가 갖고 있는 자기만의 행보를 이 다큐멘터리에서는 보여주는 거죠. 이제 모두 다 나는 이 사람과 특별했어라고 하는 것도 이제 공론의 장으로 그리고 하나의 어떤 공개된 어떤 그런 이 공간에서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감독님의 느낌을 좀 여쭤보고 싶었던 게 여기 노무현의 친구로 분류된 여러 인터뷰 중에 한 분이 일단 공개된 인물인 거잖아요. 영화에서 이화춘 씨라는 분이 등장을 하는데 이 인연이 재밌어요. 80년대에 부산에서 활동하던 운동권 변호사를 동향보고하고 감시, 그러니까 사찰하는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국정원이 아니고 안기부 요원인 거죠. 그런데 이 인물이 문재인, 또 노무현, 당시 김광일 이런 변호사들을 사찰하면서 접촉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카랑카랑한 목소리와 거침없는 진솔한 성격에 호감을 느끼게 됐나 봐요. 나중에는 절친, 둘도 없는 친구가 돼서 이 감시 사찰, 이게 어찌 보면 전 일제시대에 독립운동가를 순사가
몰래 감시하다가 인간적인 교감을 하고 우정을 나눈 친구가 된다. 밀정의 약간 그런 밀정 내용이 같은 나오잖아요. 스토리가 나와서 이거 너무 흥미로운 거예요. 실제로 네. 느낌이 해주시죠. 어떠셨어요? 예, 그 제가 그분을 좀 전면에 내세웠던 게 예. 어떻게 보면 노무현 대통령님의 이제 관용 포용력이 예. 이 대단하다 싶었던 게 적이라고 생각해도 일단 인간으로 맞이하고 처음 이제 동양 보고 한다고 내가 이 담당자다 인사하러 왔더니 술 한잔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술자리에서 했는데 그 하루 만에 좀 매료되어 해버렸어요. 하루 만에. 즉시. 왜냐면 당신 이제 재판도 밀어버리고 서로 그냥 이야기만 나누자 했는데 그냥 역사 진실에 대한 이야기만 좀 나누고 하면서 결국 하루 만에 이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렸고. 그래서 국정원 안기부에서 잘려요? 상당히 위협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승진도 몇 번 누락되고. 그랬겠죠. 예, 그런데 나중에는 국회의원 떨어지고 그 야인으로 계실 때도 거의 매달 엊그제 이제 안희정 지사하고 이제 맥주를 한잔 마셨거든요. 네. 그 영화를 보고 나서 근데 이야기를 하는 게 그분이 우리가 현장 돈이 없을 때 봉투를 두고 간대요. 자기 월급을 그냥 다 주고 간대요.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보통 분이 아니시네요. 예, 그걸 왜 그러시나 했는데 이 영화를 보고 알았다는 거예요. 아, 이화춘 저분이 왜 여기 와서 돈을 주고 가지. 안기부 직원이잖아. 안기부 직원이면서. 근데 그냥 안기부에서 활동비 나온 이게 아니고 그냥 월급을 자기의 준 사비를. 친구가 힘들기 때문에 그냥 주고 간다. 이런 식으로 그 이야기하면서 뭐 안희정 지사 글썽글썽하더라고요. 이야기를 하면서. 근데 개인적인 교분뿐만 아닌 게 요 이제 증언을 잠깐 제가 이제 지금 카피로 나와 있는 걸 봤더니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이 그러니까 뭐 정치인 노무현이죠. 또 야인이었기도 한데 이 5.18 광주에 대한 기록물을 이거 좀 꼭 챙겨보라고 주더래요. 그러니까 국정원 직원, 그러니까 당시 안기부 직원이면은 이제 정부 기관원인데 더 잘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 기록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5.18을 다 몰랐던 거죠. 80년대. 안기부 직원이면서? 네, 일반인들은. 예, 왜 그러냐면 그게 저도 인터뷰를 해봤는데 안기부 내에서 5.18은 금기시돼 있답니다. 담당자들 외에는 금기시돼 있고 자료가 자기들 더 많은데 자료를 보면 이게 뒤집어지니까 생각이 완전히 바뀔 수밖에 없고 열람을 공개하지 않은 거죠. 예, 이제 직원들한테도 내부에서는 아예 그 금기시대에서 물어보지도 않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분이 받았던 책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이때 이 책이 80년 80한 4, 5년 뭐 3, 4년 이제 처음에 이 그 복사본으로 돌다가 맞습니다. 제대로 책이 나온 게 이제 83, 4년인데 맞아요. 그때도 네. 그때 이제 제가 언론 운동할 때인데 감옥 갔다 왔고 이 책을 뿌리고 나면 이 책을 소지하고 있는 것 자체가 구류 사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 대상에 그렇게 한 그 기록이죠. 근데 이제 책으로. 이화춘 씨를 보면서 제가 생각했던 건 예전에 80년대 때 80년대 초반 이제 그 정보과 형사들을 만나면 그 정보과 형사들이 저는 그 말이 기억나요. 이렇게 조사 담당들이 있었잖아요. 사는 구에 그 뭐 밥을 먹든 뭘 하든 그러면 꼭 헤어지면서 그래 뭐 너희들 세상에 곧 올 거야. 이런 그러니까 심정적으로는 동조하고 동일하는 형사들도 많았었어요. 사찰은 하지만. 그렇죠. 그래서 뭐 그런 인간적인 접근에 그 가장 면대면으로 가까운 사람일 수 있죠. 근데 이화춘 씨는 노무현이라는 어떤 그 거인이 정말 매력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뭐 저 같은 사람 만나면 매료되겠어요. 매료될 것 같아요. 500만이 매료될 것 같아요. 하세요. 네. 이름도 감탄스럽잖아요. 오우동진. 제가 매료돼서 얼마나 선생님을 좋아하는데. 이게 그 국정원 직원이고 막 정보기관이고 그러게 되면 무서운 것처럼 보이지만 저도 82년인가 3년도에 수배돼 갖고 대전에 한 성당에 숨어 있었어요. 그 신부님이 일면식도 없던 신부님인데 가톨릭 대학교, 신학대학교 학생이라 그러면서 거기 한 2달 동안 숨겨줬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거기서 같이 밥 먹고 신학생인 것처럼 2달쯤 지났는데 거기 이제 그때 당시에는 전두환 시절이기 때문에 조금 의식 있는 신부님들 다 그 안기부 직원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네. 근데 이제 그 신부님하고도 이제 식사를 자주 하는데 점심 때 제 이름을 대면서 그분이 그 신부님한테 신부님 이제 그만 내보내시죠. 더 있으면 보고해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알면서 신부님에 대한 존경심 때문에 보고를 안 했던 거예요. 예, 이제 보내시죠. 감동이다. 예. 그분은 오로지 신부님에 대한 존경 그리고
지금 전두환 정권이나 이 국정원이 안기부가 하고 있는 게 자기는 직원으로 거기 있지만 동의할 수 없는 거예요. 맞는 말씀. 그러니까 그 노무현 대통령도 그런 매료를 시킨 거죠, 그분을.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다큐멘터리가 결국은 사실 저 짐작했었는데요. 기승전 그의 서거죠. 스포네, 스포. 그러니까 그렇죠. 네. 스포일러죠. 근데 어쨌든 이 다큐멘터리 그쪽으로 향해서 치달아 가고요. 영화를 보고 있으면 정서적으로 그쪽을 쫓아서 보시는 분의 마음이 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그럼 이게 못 봐서 궁금한데 지금 이제 스포를 기승전 해주셨으니까 제일 궁금했던 게 이게 포스터하고 카피 광고만 보면 2002년이 가장 강렬해요. 2002년이 왜냐하면 배경인가요? 카피가 이렇게 나와요. 2%의 지지율로 대통령이 당선된 사나이 이런 느낌이 딱 와요. 그러면 2002년 한일 월드컵 4강 난리가 났고 6월에 그다음에 겨울에는 대선 승리를 하면서 대선 승리 전에 집회. 사건이 있었죠. 네. 효순이 미선이 사건이 그 있었죠. 사건 예. 촛불에 어찌 보면 초기 집회가 예. 있었고 그리고 이제 12월 대선 승리가 있는데 그때는 뭐랄까요 이 성취감으로 가득 차잖아요. 이겼다. 지금 최근 대선에서 이제 이겼을 때 그 광화문 분위기처럼 그 느낌인데 그러면 이제 이 집권 기간 내내 또는 이제 2009년 퇴임하시고 결국 돌아가시기까지가 다 그려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스포일러인데. 네네네. 계속하세요. 괜찮아요. 이거 이제 당선되고 바로 커트 연결되는 커트가 이제 서거입니다. 그래서 그거요. 세월을 뛰어넘네요. 그렇죠. 그 집권 기간을 담으면 너무 많은 이야기가. 그렇죠. 사실은 어쩌면 그 기간 동안의 어떤 정치적 논쟁과 사회적 논쟁을 다시 확인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어쩌면 그런 사회적 논쟁은 지금 뭐랄까요 반복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념 논쟁, 안보 논쟁 이런 것들 그 기간에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영화적으로 보면 좀 지루하죠. 그러니까 참여정부의 뭐 국정평가거나 대통령에 대한 정치사적 평가가 아니다. 네. 예, 그렇죠. 2002년 경선 과정. 예, 그때 당시를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보면 대통령이 되셨네 어렵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사실 환경이 불가능했거든요. 그 정치 경력으로 하면 1.5선 이선이라고 보기도 그렇죠. 애매한 1.5선 그리고 해수부 장관 6개월. 이거 가지고는 이제 6명이나 그렇죠. 나와 있는 그 뭐 당대표란 하나갑이라든지 이인재. 경력이 또 중요한 경력이 있어요. SBS 라디오 MC 6개월. 바로 이 자리입니까? 네. SBS 하던 사람 대통령 된대요. 이상하죠? 그래서 지금 본심을 드러내신 것 같은데요. 저는요, 방송인입니다. 예. 그래서 당시에 거의 제로에서 거의 지금으로 비교하면 민주당 경선 이번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 최성 고양시장 정도의 지지율을 받던 분이 그냥 이겨버린 거예요. 문재인보다 더 많은 지지를 받고 있던 50% 넘었거든요. 그 당시에 이인재 후보가. 이인재 대세론이었죠. 그걸 이겨내는 과정인데 그게 2달간에서 이제 노무현이라는 콘텐츠가 대단했지만 그 뒤에는 시민들 그러니까 정치적 성향들이 좀 아직 분석이 되지 않는 모호한 분들이 다 모여갖고 돼지저금통으로 모여서 그렇죠. 그냥 한 번만에 역사를 바꿔버린 우리 정치학자들하고 인터뷰를 해봤더니 전무후무하대요. 앞으로도 불가능하다 이런 수치로 이렇게 된다는 것들은 제가 그때 YTN 기자였거든요. 그래서 YTN 기자 생활하면서 이제 이렇게 순환 보직을 하는데 중간에 뉴스 PD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현격하게 노무현 후보를 찍어둔 게 적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분위기가 점점 이런 거죠. 뉴스 PD들 사이에 좀 더 찍어야 되는 거 아니야? 더 팔로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자료를 추적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쪽은 너무 많은데 이쪽은 적으니까. 그게 절대적으로 저희들을 이 영화를 만드는데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자료 영상이 없어서. 그때 당시에 메인으로 가는 게 이제 이인재, 하나갑, 가끔 김건태. 그런데 노무현은 이제 군소 후보로 묶여서
4명, 5명을 한 팀이 다 커버를 했다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제주에서 또 끝에서 두 번째인가? 제주 3등 했습니다. 3등 했나요? 예. 제주 경선 첫 번째, 울산 경선 두 번째. 1등 그때 한번 하고 다시 예. 광주 1등 하고. 광주. 그래서 경선 이후부터 그림이 많아져요. 예, 맞습니다. 그 전까지 그림 찾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저 기억나요. 이게 선거 다큐멘터리 영화인데 캠프를 찍은 게 하나도 없어요. 캠프가 하나도 사진조차 없습니다. 그 정도로 열악하게 자료가 있어. 사실은 자료 화면이 많이 동원되는 다큐멘터리잖아요. 예전에 이런 영화 찍을 때는 저예산으로 찍을 수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작권, 판권 이런 것들 다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이창재 감독이 전체 이걸 전체 그 시나리오를 짤 때 만큼 더 힘들었던 것이 자료 화면을 구하는 게 더 힘들었을 겁니다. 맞습니다. 지금 현재로부터 정확히 15년 전이니까 자료 그 아카이빙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어갖고 방송사도 없습니다. 거의. 예. 심지어 그냥 찾을 수 있는 게 뉴스에서 나온 영상. 방송이 나갔던 보도됐던 영상. 예, 그냥 자막 들어가 있는 그런 정도로 아주 열악한 상황이었고 막상 편집을 시작한다고 해서 자료를 모은 단계가 한 7개월째였거든요. 그때 영상을 딱 보니까 우리 소위 뭐 폭망했다는 게 나왔으니까 이건 답이 안 나온다. 제가 2주 정도 잠수를 탔죠. 왜요? 왜냐면 시작한다고 했는데 이걸 한다고 안 될 것 같으니까 7개월까지 갔는데 불구하고 답이 안 나온다. 주로 이렇게 잠수 타는 성격이세요? 아니 답이 안 나와요. 해군 출신이세요? 방위 출신. 자료 화면이 이제 저 감독이 말씀하신 것처럼 클린 버전을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뭐 다 자막 들어가 있고 뭐 액세서리 다 걸려 있고 뭐 이런 거니까. 요즘이야 클린 버전들 그런 개념이 있지만 아마 10년 전, 15년 전만 해도 그런 거 없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흥미진진하네. 나중에 2주 동안 일단 안 잠수 타 나오니까 먼저. PD분이 이제 왔어요. 와서 뭐 잠수 탈 때 어딨냐고 알려주면서 타네요 주로. 보통 전화 끊어버리고 이제 있다가 저도 궁금해서 사무실 나가 보니까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일하라고 안 할 테니까 그냥 술이나 한잔 하자고 하면서 그때 제안을 했던 게, 당시에 근데 최순실 뭐 이렇게 파일 없애는 그런 것들이 좀 유행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드를 어떻게 없애느냐 이거 청와대 지시가 나왔다. 이야기를 그대로 하면서 내가 내 이름으로 어차피 투자를 받았으니까 PD님께서 안 되면 여기 전자레인지가 있으니까 내가 돌리고 도망가겠다. 그러니까 당신은 여기 살아라.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못하겠다 하니까 내 마음대로 붙여보고 답이 안 나오면 내가 전자레인지 돌리고 캐나다 튀겠다. 영화계는 어차피 한 2, 3년 있다 나타나면 별로. 다 잊어먹어요? 그 정도로 절망적이었습니다. 노하우인데요. 상당히 답이 안 나왔다. 그래서 다시. 그게 좀 용기였던 것 같아요. 용기를 받았던 것 같고. 그래, 내 마음대로 해도, 괜찮다니까, 내 마음대로 해보자. 생각을 하고, 정말 마음대로 했는데, 하다 보니 이제 이야기 좀 얼기가 생기고, 자신도 생기는 데다가, 제일 큰 거는 촛불 분위기가. 그랬죠. 막 마음에서 좀 가속화되는 거예요. 이 분위기에 나도 뭔가 같이 촛불처럼 이걸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면서, 좀 제가 가진 스타일이나 역량을 조금 벗어났다 할까요? 이렇게 저는 앞에 영화들은 되게 좀 느린 영화들입니다. 이렇게 수행자라든지 호스피스 뭐 이런 이야기들인데 그다음부터는 제가 되게 좀 심장도 빨리 뛰는 것 같고 이야기도 상당히 빠르게 세게 이렇게 모였던 환경이 줬던 힘이 되게 컸던 것 같습니다. 아직 우리에게 치유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화를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제가 예를 들어서 가장 친한 친구가 죽었을 때 그 장례식장에서 제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래 울어 그러거든요. 뭐 참고 있으면 실컷 울어 이러거든요. 실컷 울고 나면 사실은 그 사람을 떠나보낸 친구에 대한 것들을 더 깊이 가져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시원하고요. 그러니까 우리 사실은 국민들이 어쨌든 영화 한 편을 가지고 실컷 울 필요가 있어요. 아직 못 울었어요. 실컷.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한번 그렇게 펑펑 울고 그리고 치료받고 치유받는 거죠. 그게 필요한 시기입니다. 거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영화 지금 풀 버전 아직 안 보셨죠? 못 보셨을 거예요. 저도 이제 오동진 평론가님 말씀에 동의하는 게 당시에 이제
광화문 노제 갔었는데 그때 만장이라고 하죠. 예. 그걸 하는데 그걸 PVC 파이프에다 달아왔더라고요. 네, 네. 이유는 간단하게 뭐 폭도로 바뀔 수 있다고 이명박 정부에서 못하게 하니까. 대나무 대신 PVC 파이프인데 이게 정말 멋이 없어요. 이렇게 바람 부니까 휙 넘어갔다가 네네. 다시 휙 돌아오는 그게 저게 도대체 뭐야 이렇게 하면서 그때 분노하고 좀 슬픔 같은 게 같이 막 엉어리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가 어떤 형태로든 뭐 내 식대로 이야기할 거야 이런 것들이 좀 불이 붙었달까요? 너무 유치한 그 공포랄까요? 알겠습니다. 자, 영화에 대한 낚싯밥은 요 정도 놓고 그럼 언제 개봉을 합니까? 예, 정식 개봉은 다음 주 25일인데요. 예. 23일이 8주기라서 저는 이제 그걸 바랬었는데 예. 그 PD님께서 이제 이게 23일 이틀 목요일 원래 개봉하는 게 목요일 개봉이죠, 일반적인데 요즘은요. 예. 우리가 먼저 뭐 할만하다고 해버리면 다른 영화 이틀을 잡아먹는다. 그거는 신뢰고 노무현 정신에도 맞지 않다는 것도 하나가 있었고요. 시장 질서를 해치는 거죠. 예. 네. 또 하나는 그 영화가 전주영화제 이제 상영되고 나서 투자를 하겠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예. 마케팅 쪽으로 이제 배급 투자를. 근데 저희들은 그냥 이거는 시민들 방식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많은 금액을 그냥 바로 1차적으로 바로 투자를 하겠다는 것들도 저희들이 사양을 하고 예. 그냥 일반 크라우드 펀딩으로 한 분 한 분 뜻이 모여서 노무현의 모자이크를 완성시켜야 된다. 그거로 좀 약간 원칙들을 좀 고수하고 있는 편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노무현 대통령의 다큐 영화 노무현입니다. 25일 날 개봉하고요. 이 영화를 보지 말라고 강변했던 이창재 감독, 오동진 영화평론가, 최영일 시사평론가. 결국은 영화를 보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여러분들 8년 동안 마음에 담아두었던 그분을 만나러 영화관으로 고고싱. 자,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인사하시고요. 네. 예,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사랑스러운 분이었고 뭔가를 해주고 싶은 사람이었어요. 다음 주 화요일 5월 23일이죠. 여러 가지로 역사적인 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정식 재판이 열리는 날입니다. 이거 기억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 서거 8주기. 어느덧 8년이 됐어요. 바보 노무현이 그립다. 이런 글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때를 맞춰서 노 전 대통령의 삶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가 곧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영화 시사의 후기 이 영화 보지 마라. 왜? 도대체 영화를 어떻게 만들었길래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아시는 분들은 감을 잡으셨겠죠. 다큐멘터리 영화 노무현입니다를 만든 간땡이가 분 감독 이창재. 안녕하세요. 예, 연출을 맡은 이창재 감독입니다. 예. 역시 목소리 보니까 간이 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바닥에서 한 5천만 분의 1쯤 되는 분이죠. 오동진 영화평론가.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방송 처음 나오셨습니다. 네. 예, 광팔 좀 하십시오. 이 바닥에서 광팔당을 갑니다. SBS 라디오 하도 오랜만에 왔어요. 그러셨어요? 예. 자주 오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영현 시사평론가. 안녕하세요. 예. 비주얼은 영화평론가 같으신. 네. 문화평론도 간혹합니다. 간혹하세요? 네. 영화에 대해서 좀 아세요? 영화 좀 알죠. 좋아하죠. 너무 영화 좋아하죠. 많이 알아요. 많이 알아요? 예. 그럼 그렇게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전문가예요. 그럼 영화 앞으로 많이 아예요. 오동진 평론가께서 술 많이 취하셨고 그 다음날 못 일어나면 대신 네. 나오세요. 그럼 매일 드실 것 같은데 안 돼요. 우리 둘이 그런 관계는 됩니다. 자, 노무현입니다. 어떤 영화인지 소개하기 전에 이 영화 왜 만드셨어요? 이런 질문 받죠? 네. 저도 사실 좀 시간 지나도 좀 모호하긴 해요. 예. 근데 예전에 그때 광화문 2009년 노제 때 나갔을 때 더운 날인데 제가 정장을 입고 나갔더랬어요. 예. 그런데 그때 행사 진행이 그렇게 자연스럽지는 않았고 근데 3시간 동안 거의 하는 와중에 땀이 비오듯 한데 눈물이 잘 안 나는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 진행자분들이 그걸 잘 끌어주지 않았고 그게 당신들한테 첫 행사다 보니까 좀 서툴렀던 거죠. 그날 3시간 동안 그래 있다가 땀만 진탕 흘리고 왔는데 마음에는 뭔가 이렇게 좀 엉어리가 졌습니다. 그냥 그 가서 좀 시원하게 한번 울고 왔더라면. 근데 그게 2년, 3년 지나도 안 가고 가끔 유튜브나 이런 걸 보면서 계속 제가 뭔가 너 힘들 거다. 보지 마라.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일종의 역설인데, 보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보기 힘든 영화. 정말, 그걸 다시 어떻게 보면 되새기고 싶지 않은 그런 얘기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보지 마라. 네, 이런 얘기가 나온 거죠. 2016년 4월 13일 만들어야 되겠다. 결심을 했다고요? 예, 사실 4년 전에 이미 좀 시작을 했다가, 가까운, 지인 중에 이제 국정원에도 있고 또 국회의원 한 친구도 있고 했는데, 물어보니까 제가 본업을 좀 걸어야 될 정도로 위험하더라고요. 그냥 그건 말이 안 된다. 블랙리스트에 안 올라가셨어요? 예, 그때는 시작을 안 한 단계니까. 아니, 그 시작을 안 해도 그 블랙리스트에 안 올라간 분을 우리가 모시나? 역량이 좀 다른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이. 그래서 그 준비하다가. 준비를 이제 그때 접지도 어쨌든 게 이제 그 상영관만 확보된다면 투자는 어떻게 해보겠다 했는데 상영관 제가 계속 이제 CJ랑 일을 했기 때문에 CJ 쪽부터 롯데 지인들까지 다 물어봤는데 세월호보다 더 민감하게 반응하더라고요. 이거는 노무현 노자도 꺼낼 수 없다고 변호인 이후에 얼마나 많은 탄압이 왔는지 저 밑에서 모른다고 요즘 좀 밝히시고 있는데 그렇죠. 어마어마했다. 청문회를 통해서 이게 코미디예요. 그러니까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이런 거 아니에요. 야, 변호인 같은 거 왜 만들게 해?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거 누가 만들었어? CJ래. 그래서 CJ 이미경 부회장 쫓아내고 거기 세무조사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CJ가 만든 게 아니에요. 그렇죠. 변호인은 뉴가 만든 거거든요. 뉴. 그 코미디에 잘못 알고 있어. 잘못 알고 있어하고 잘못 알아갖고 잘못한 회사를 탄압한 거야. 이게 무슨 세상의 코미디예요. 정확히 알고나 탄압을 하든가. 그렇죠? 그러니까 명백하게 저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사악한 정도전이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국정, 그러니까 정도전은 왕은 우리 조상님이 되고 좀 이해를 했구나. 나 방송하기 싫어지네. 내가 지금 의도하신 거 아니에요? 의도하신 거 까먹었어요. 어쨌든 왕은 앉아서 들어가서 구중궁궐에서 놀고 있고 혼자서 다 국정을 주물렀는데 그 사람이 지금 이런 문화계에 다 이런 거 만든 거잖아요. 제가 어저께 블랙리스트 어워드란 걸 했어요. 이전에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상. 이건 세계 유일의 상. 이거 굉장히 귀중한 상이다. 그래서 제가 세 부분의 70억 분의 1의 상. 그렇죠. 그런데 그 얘기하면서 많은 사람들, 예컨대 도정환 의원 같은 경우 나와서 얘기할 때 어떤 해당 당사자가 있으면 그 어머니나 아버지한테 무슨 상이 가야 되는데 이 사람이 블랙리스트라고 어머니하고 아버지한테 줄 상도 안 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세상이 정화되어 있었는가. 얼마나 재갈을 물리려고 했었는가 이런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창재 감독이 노무현입니다를 새롭게 좀 새로운 세상, 새로운 시대에 살아가자 뭐 이런 생각했죠. 이게 굉장히 진부한 표현인데요. 이 진부함 속에 모든 영화는 사실 심파의 진심이 있다고. 진부함 속에 뭔가 그 보석 같은 진심이 있어요. 진정성이 있고. 그걸 담고 있는 작품입니다. 그분을 우리가 이제 보내드릴 때도 됐겠죠.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도 나오시고 그랬는데 그분 주위에 있었던 그 봉투 받으시는 분들 그분들은 보내드리기가 싫어요. 아직도 할 일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봉투 받고 기사 나오니까 사표 내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앞뒤가 똑같은 그런 분들 우리가 보내드리기 싫어요. 아니 그 도망을 못 갈 것이 어제 또 파격 인사가 있었습니다만 윤석열 검사가 서울중앙지검장이 됐잖아요. 이영렬 지검장이 후임으로 딱 내정이 되니까 그냥 기자들 국민들 다 깜짝 놀라면서 못 도망가겠구나 이 생각을 다 하게 됐죠. 우리 영화평론가 감독하시는 분들은 검찰에 대해서 또 잘 모르시잖아요. 알죠. 이분은 착한 사람이고. 아니 검찰에 인사 때마다 빅4에 대해서 관심이 다 쏠려요. 근데 지금 정기 인사 때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만큼 청와대 뜻이 강렬하다는 건데 빅1이 중앙지검장입니다. 빅2가 문제가 되고 있는 안택은 검찰국장. 그다음 빅3가 중수부장. 빅4가 공안부장. 이거예요. 근데 빅1, 2가 만난 거예요. 1, 2 펀치가 돈을 주고 받았다?
이건 역사적 사건이죠. 예. 그래서 너네가 8년 전에 뭘 했냐? 그분을 죽음으로 몰고 가지 않았냐? 노무현입니다. 그 영화예요. 바로. 그렇게 연결이 되는군요. 그리고 검찰이 왜 하시나 했더니 연결이 TV에서 그 토론할 때 오죽했으면 노무현 대통령 돼서 이쯤 되면 막 하자는 거죠라는 얘기를 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나무인이었던 거고. 검사들과의 대화. 그리고 뭐 저는 그 당시에도 그런 기억을 나는데요.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대학 안 나왔다고. 얼마나 그 이사회의 그 엘리트들이 공박을 했습니까? 저는 그래서 영화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김지훈 감독하고 유승환 감독이 성공해야 된다. 네. 그 두 사람이 대학을 안 나왔거든요. 이사회에서도 대학을 안 나온 사람이 뭔가 그 더 큰 성취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 그게 정치판에서 니네들이 그런다면 영화판에서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좋은 영화를 만든다는 걸 보여줘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했을 정도였죠. 지금 막 댓글 올라와요. 영화 얘기한다고 모아놓고 당신들끼리 무슨 그러니까. 정치 방담.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 영화 도대체 무슨 영화입니까? 왜 보지 말라 그랬어요? 그 답을 기다리다가 아직 이 방송 다른 거 일하러 가야 되는데 방송 끊지를 못하겠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네. 사실은 이 얘기를 제 와이프한테 했어요. 너 보지 마라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와이프가 우리 와이프가 미국에서 살았거든요. 예.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시고 노제 때 왔어요. 미국에서. 아하. 그래서 서울시청 앞에 갔었는데 그때 너무 울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기억이 나서 야, 너 이 영화 못 볼 거야. 그 말에 예매하려고 그랬는데 탐해진이에요, 전석. 그러니까 이게 이번 주에 볼 수가 없어요. 시간을 두고 다음 주에 미리 이제 예약을 걸어서 봐야죠. 그래서 저는 이거 그냥 포스터 보자마자 봐야겠다 생각한 게. 그 보러 왔네. 주말에 보러 가려고 그랬는데. 예, 그런데 이 감독님의 이 성함은 좀 낯설었어요. 예. 뭐 만드신 분이지? 그랬는데 저도 야맨가? 영화 많이 좋아하는데 예. 과거에 이제 필모를 쭉 한번 찾아보니까. 이게 이제 영화 평론가 전직하고 이제 전직이 아닌 사람하고 차이죠. 저는 이제 바로 아는데. 그러니까 예. 저는 몰랐어요. 모르는 거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 만드신 영화의 다큐 제목은 익숙한 게 있더라고요. 뭐가요? 목숨? 네. 그건 제가, 저거 봐야지 했는데 놓친 게 있어요. 그래서 IPTV로도 이제 요즘 많이 보니까 저거 봐야 되겠다 하고 이제 킵해놓은 건데 못 뺐는데 과거 연출만 하신 게 아니라 기획도 하시고 제작도 하시고 했으니까 눈에 딱 들어온 건 이제 소녀 X 소녀라는 작품이 있어요. 예. 이분 취향은 좀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아니 그거는 제가 대학에 몸담고 있다 보니까 교수로 계시죠. 예, 학생들 작품을 이제 펀딩을 받아온다든가 기획을 해서 작품을 그때는 CJ에서 같이 받아갖고 그냥 학생들도 좀 발전할 기회를 주고 또 작품도 만드는 그런 차원에서 좀 확 열린 아이템으로. 고향은 경남 어디시네요? 예, 마산입니다. 예. 왜냐면 액센트가 그 경북하고 경남하고 또 틀리거든요. 근데 학생들의 작품이 여럿 있고 예. 저도 대학에서 가르치니까 근데 특별히 어디서 깔찍을 들이대세요? 애정이 가서 이 CJ의 펀딩을 무려 받아줬다고 하는 거는 작품에 관심이 있으셨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감독님 로리탄가 뭐 이런 생각 잠깐 했습니다만 또 오늘 보니까 너무 중후하신 분이고 우선 그 노무현입니다. 네, 처음 뵀어요. 처음 본 분한테 그렇게 원래 말이 많아요? 아니에요. 노무현입니다는 이렇게 돼 있어요. 감독님 조남은 낯설다. 일반인 입장에서. 예, 일반인 입장에서. 그런데 주연 노무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거 무조건 봐야 되는 영화라는 생각이 퍼뜩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그 영화 아니고 변호인 같은 거 아니고 감독 아무개지만 주연 노무현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다큐 영화입니다. 제가 우리는 문외한지만 드는 느낌이 네. 주연 노무현 딱 쓸 때는 이창재 감독이 이 정도 난 할 정도의 내 모든 걸 걸었어. 이런 그렇죠. 뜻 아닌가요? 그 느낌이죠. 네. 아유, 감히 이렇게 붙였으면. 영화를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보셨어요? 봤죠. 예. 저는 평론가잖아요. 아니 은근히 별거 아닌 것 같고 우리한테 경쟁력을 들이대시네. 보면서 그렇지 이거 한번 정리할 때 됐다고 생각했어요. 시대적으로 정리해야 되고 우리가 아까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울지 말자. 예. 정말로 사실은 좋게 떠나보낼 때가 됐어요. 노무현 전 대통령을 우리 아직도 붙잡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분도 편치 못하실 거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붙잡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영화 보면서 저도 그 뒷부분 보기 정말 힘든데 보면서 사실은 그렇게 정리하고 춤을 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근데 사회 보니까 돌아가신 지 5년, 6년이 지나도 안 만드시길래 저라도 저희 방식대로 춤을 해야 되지 않을까. 또 당신을 기려보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좀 시작을 했었죠. 생각해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다큐가 꽤 있을 것 같잖아요. 예.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만들어졌던 것은 이제 그럴 때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가끔 드리는데 아주 커다란 그 뭐랄까 사회적 재앙이나 그런 어떤 심정적 좌절이나 이런 것들 겪으면 시간이 필요해요. 그 정리할 시간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나가사키나 히로시마에 원폭이 떨어졌다. 예. 근데 그거 히로시마 내 사랑이라는 영화가 만들어지기까지 한 17년 걸려요. 그 정도 걸리거든요. 이게 경과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마음이 우리가 있으니까 이거 바로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누가 세월호 다큐멘터리 만들겠다고. 절대 만들 수가 없거든요. 이게 시간이 걸려요.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뭐 그리고 객관적으로 좀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걸리는데 예. 지금 그럴 때가 된 거죠. 시대도 바뀌고. 우리 정봉주의 정치쇼가 정치를 연성화시키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각 당의 의원들이 오면 무장 해제시키는 프로그램.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웃어야 되는데 오늘은 웃을 수가 없네. 그러니까. 근데 저는 그래도 웃기겠습니다. 그렇죠. 네. 왜냐면요. 제가 감옥 들어갈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막 사람들 울고 있길래 울지 마라. 우리가 울으면 너무나 행복해할 사람들이 있다. 그들을 보고 웃지 마라. 울지 마라. 웃어라. 웃으면서 싸우자. 노무현 대통령 얘기하면서 이제 울지 말아야 돼요. 그렇죠. 네. 왜 울어요 우리가? 우리가 울면 근데 제가 음습한 곳에서 낄낄거리는 사람들이 제가 있는데. 장단컨대요. 예. 우리 정봉주 의원께서도 네, 울 겁니다. 네. 이 영화 보면 막 짜증나요. 막 너무 눈물이 나서 네. 어쨌든. 근데 참고로 저는 안 웁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안 봅니다. 저는 세월호 아이들 그 핸드폰에서 나온 동영상 네. 아직도 안 봅니다. 제가 보는 날은 언젠가 올 겁니다. 네. 그냥 안 보죠. 어떻게 봐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거 본 사람도 독한 사람들이야 이런 사람들. 이 영화 보지 마세요. 영화 감독 망하게. 큰일 났네. 저기 홍보하는 우리 조기영 씨 지금 2% 괜히 나왔다 지금. 아니에요. 지금 표정 관리가 안 돼요. 저럴수록 더 보거든. 그렇죠. 아니 저는 보셨어요? 보려고 했어요. 근데 지금 안 보고 와서 평론하려고 주말에 그런 거예요? 최근 들어서 이 정치에 부쩍 관심이 많아진 우리 중학교 아들이 있어요. 예. 중3 아들인데 이 정치쇼 영향인 것 같아요. 아하. 그런데 이제 얘가 무슨 다큐멘터리를 자꾸 보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무현 두도시 이야기 보고 싶어. 그래서 같이 봤거든요. 근데 이번에 노무현입니다가 나오는데 이번